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배전공학 23강-1이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 보면은 13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78회 3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분산 손실계수를 정의하고 부하율과 손실관계 관계를 비교 설명한 후에 아래 그림과 같이 부하가 송전단에서 말단 부하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부하 분포를 갖는 배전선로의 분산 계수를 구하라. 이 문제를 보면 먼저 분산 손실 계수를 정의해라.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부하율과 손실 계수의 관계를 비교 설명해라.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말단으로 갈수록 부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분포로 갖는 이런 부하에 대한 분산 계수, 즉 분산 손실 계수를 구하라. 그래서 전체 세 가지 문제가 나온 거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119회 1교시였는데요. 자, 변압기의 실측 효율, 그 다음에 규약 효율에 대해서 정의하고 최대 효율 조건을 설명하시오. 자, 이것은 뭐 기사 때부터 계속 공부하셨던 내용들이니까 제가 볼 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9회 1교시 문제였습니다. 자, 손실계수와 부하율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아까 1번에 나왔던 25점짜리 문제 중에서 하나 떼서 89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손실계수와 부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답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3번인데 이번 학기에서는 제가 문제를 뺐고요. 지난 학기의 문제를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부등률과 수용률이 배전 계통의 설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 이 세 개의 관련된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설계 팩터로 반영되는 것은 부등률과 수용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두 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서술하십시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송배전공학 23강입니다. 올해 2월 9일 날 유튜브 영상을 이미 공유했으니까 같이 내용을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자, 직류 선로에서의 전압 강화율 및 전력 손실률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우리 직류에서는 X값, 리액턴스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그것이 바로 뭐냐면 R에 의한 전압 강화만 존재하는 거죠. R 자체는 무유도다 이렇게 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류 선로에서는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률이 같습니다. 거기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었고요. 문제 5번은 120회 1교시 문제였는데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율 및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압 강화율과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하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 6번은 108회 1교시 계산 문제인데요. 자, 배전선로에서 송전거리를 4배까지 늘리고자 할 경우에 전압은 몇 배까지 승합해야 하느냐. 단 뭐 전선과 전력,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역류는 동일하고 승합전 전압 V1, 승합 후 전압 V2. 그래서 승합전 V1, 승합 후 V2를 가지고 비교 설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냥 계산 문제인데 뭐 이미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뭐 싹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는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배전선로라고 하면 이미 세팅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투투나인 선로다. 그러면 송전거리를 4배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투투나인의 전압을 뭐 4배까지 상승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7번 예제 13-5번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저항이 8오hm, 리액턴스가 14ohm인 투투나인 배전선로에서 수전단의 피상 전력이 1000kVA, 소정단 전압이 22.9, 수전단 전압이 20.6일 때 역류는 얼마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뭐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89회 1교시에 나왔던 손실계수와 부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손실계수와 부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할 수도 있는데 한번 개념을 잘 따져보시죠. 자, 먼저 손실계수와 부하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엇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손실계수가 무엇이냐?
부하율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계수에 대한 정의 먼저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분의 답안지를 먼저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실계수가 뭐냐? 첫 번째, 임의계통의 전류가 부하에 따라 변화할 때 어떤 설정된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전력 손실량이 있겠죠. 그 전력 손실량은 이 선로에 따라서 전류가 들어오니까 이 바뀌는 부하에 따라서 전류가 계속 바뀌겠죠. 바뀌게 되면 바뀌는 전류 제곱에 비례한 손실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설정된 기간 동안에 시간을 곱해주면 손실 전력량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어떠한 하나의 팩터로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려를 해보는 거죠. 고려를 해보니까 여기 최대 전류가 있을 겁니다. 최대 전류. 그러면 이 최대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량이 있을 건데, 그 전력 손실량을, 전력 손실분을 전체 24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시간하고 하나의 어떤 팩트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고려한 것이, 자, 요만큼이 하루에 발생된 전력 손실량인데, 최대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최대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요 면적하고, 그 다음에 하루 발생되는 이 전력 손실량하고 같아지는 어떠한 팩터가 존재할 것이다. 그 팩터는 결국 뭐냐면 전력 손실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결국 전력 손실 양이기 때문에 전체 24시간, 설정된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한다면 24시간에 대한 어떤 팩터로 표현될 것이다. 그 팩터만 찾아내면, 그죠? 그걸 이제 등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등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낸다고 하면, 이 최대 전력 손실에 대한 시간, 등가 시간을 곱한 것과 하루 24시간 발생된 손실 전력량을 같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의 팩터. 그 팩터가 바로 뭐냐면 이제 손실 계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분께서도 역시 잘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I 맥시멈의 제곱에 선로의 저항 R을 곱하면 최대 전류에 의한 손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전류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t시간 동안에 i제곱의 rdt가 될 것인데, 두 개를 서로 같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어떤 팩터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t 곱하기 h를 곱해 주어야만 같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h가 정리가 되겠죠. 이 h 정리를 하게 되면 i 맥시멈의 제곱에 rt,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t i의 제곱 t, rdt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t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해진 어떤 적분 구간에 대한 적분을 하고 다시 그 구간 내에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값.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얘는 전류 제곱의 평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맥시멈 전류의 제곱에 대해서 전류 제곱의 평균 값으로 이 전체 전류의 제곱을 나눠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 보니까 이 표현이 잘못됐죠. 최대 전류 제곱분의 평균 전류의 제곱이면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최대 전류 I 맥시멈의 제곱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전류 제곱의 평균이 되죠, 그죠? 전류 제곱의 평균. 네, 그래서 이 최대 전류 제곱에 대한 전류 제곱의 평균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하율에 의한 어떤 팩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을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자면 최대 전류의 제곱에 대한 전류 제곱의 평균값, 그죠? 전류 제곱의 평균값을 보니까 마치 IM에 대한 I average라고 표현되는 부하율하고 뭔가 좀 유사하다, 이런 말이죠. 유사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 손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이 매우 나쁘면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하율이 좋으면 그냥 부하율의 비례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험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손실계수와 이제 부하율과의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만 이렇게 정리해 두셨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등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최대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 등가 시간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등가 시간이 크다. 하루 24시간의 기간을 봤을 때 등가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대 전류라고 하는 것이 평균 전류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더라. 결국 부하율이 매우 좋아진다 이런 말이고, 어떤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두 개 서로 다른 공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등가 시간이 크고 하나의 등가 시간이 작다라고 하면 이 등가 시간이 작은 곳에서의 최대 전류에 의한 손실값이 매우 크다. 결국 얘는 부하율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이쪽 공장에 부하를 어떻게 전체 다시 재배치하거나 재배열하거나 아니면 재계산을 해서 등가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손실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에스코 사업,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문 기업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세이빙 시켜줄 것이냐라고 해서 기업 진단을 할 때 쓰는 하나의 팩터였다.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또 답안이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수강생께서 적어주신 것 중에 자, 등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팩터를 갖고 오셨고, 이 등가 시간은 클수록 좋다.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잘 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